범위에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 안 들어가요. 우리 학교에 이번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너도 안 들어. 넌 중학 뭐야? 대부분이 다 안 들어가네.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럼 뭐 들어가는 거야 문법이? 의문. 그게 좀 더 외울 게 많다. 의문이 조금 외울 게 많고. 자, 의문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다 알다시피 싹 다 외워야 된다. 그치?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게 의문이 나오면 덩달아 같이 나오는 게 창제 원리. 그것도 싹 다 외워야 돼. 만약에 이것이 중간기말로 흩어졌다라고 하면 좀 덜한데, 만약에 요번에 기말에 다 들어가요 라는 애들은 조금 좀 외울 게 많다. 그리고 너는 수요일이야? 수요일날 4시 나랑 수업. 너 요번 주 수요일날 그때부터 나랑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거야. 외울 게 조금 많습니다. 외울 게 조금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지난 시간까지는 너희들이 이 학원에서 오래 다니는 애들도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클리닉이 없었어. 그치? 그런데 시험 기간에도 클리닉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클리닉의 내용이 뭐냐? 내신 대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규 수업에서 1에서부터 10까지 숙제를 내고 뭘 하고 뭘 했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는데 나 이게 잘 모르겠어, 또는 나 문제 더 풀어야 되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중간고사 때 대비해서 난 성적을 더 올려야 되겠어 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친구들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들어오십시오. 나하고 수업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클리닉 시간을 고민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한 분 더 뽑았어. 그래서 현재 중학교 선생님이 4분이야.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주말로 몰았어. 대신 그럼 주중에 수업이 있을 거 아니야? 주중에 수업은 전부 다 뭘로 집어넣느냐? 클리닉으로. 그러면 선생님 저 지금까지 안 왔는데요, 수학이나 영어나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가급적이면 올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와달라는 거야. 왜? 이건 내신 대비잖아. 그리고 영어나 수학은, 특히 수학 같은 건 일주일에 3번 봐. 영어도 일주일에 대부분 2번 봐. 근데 국어하고 과학은 모르겠다. 국어는 정상적이면 일주일에 1번밖에 못 봐. 그러니까 잊어먹을만 하면 와서 수업 듣고, 잊어먹을만 하면 수업 듣고, 이거 4번 하면 끝이야. 그치? 이거 4번 하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해. 이거 저 친구는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접근하고, 또 너희들이 선생님 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너희가 우리한테 접근을 해서 최대한 내신 대비를 올려보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영어 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일주일에 2번, 3번씩 오면은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일주일에 1번이잖아. 거기다가 3시간 수업 빵 때려놓고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 저 다른 것 때문에 숙제 못했어요. 이거 말짱 꽝이 돼.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월요일날 숙제 못했으면 수요일날 잡아가지고 좀 더 시키고, 금요일날 좀 더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땜빵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일주일에 있다가 선생님 못 해왔어요. 그러면 2주치 숙제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숙제를 못해요. 그러니 클리닉 시간에 나 지금까지 안 했어요 라는 친구도 가급적이면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클리닉을 계속 했던 친구들은 또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까먹었다. 자, 잠깐만. 여기 내신 대비 문자 보내야 되고, 우찬이 시험지 확인했고, 성적표 나누어졌고, 유민이 이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 클리닉 설명 이러면 되겠지. 요거 이렇게 해놓고, 요것도 지금 했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의 애들이 음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해도 되겠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요거는 앞뒤 문장. 그러면 1학기 때 안 들어간 애들은 2학기 때 들어간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심도 있게 해도 돼요? 아니야. 그땐 또 2학기 때 또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고, 지금은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없음, 그 다음에 있음,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땅이 질다를 땅이 질어서 비가 오다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변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적 요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붙고, 자, 여기에 인과, 조건, 의도, 목적, 그리고 배경 요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눈이 오는데, 여기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간다. 인과.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배경. 그 다음에 한방눈이 내리지만 날씨는 춥지 않다. 대조.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가야 한다. 양보. 내가 이거 잘 외우더라 그랬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보 아니야. 할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그 양보 아니다. 손님이 오시면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여라. 뭐뭐 하면 이거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아이고 뭐 지워야지. 자, 사동이 주어, 많으면 서술어, 배가 주어, 산으로 부사어, 간다 서술어. 그 다음에 앞문장 사곡이 많다와 뒷문장 배가 사도로 간다가 연결어미 뭐뭐 음연으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야. 연결어미 뭐뭐 음연은 앞문장이 뒷문장에 실현되기 위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너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자.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 인과. 비가 와서 장사를 멈췄다. 인과. 바람 불지만 기온이 높다. 대조. 오케이.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가리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 더 안 가네. 자, 비가 오면 행사를 취소합니다. 조건. 날씨가 따뜻하고 기분도 좋다. 나열. 비를 피하려고 목적의도 가게로 들어갔다. 목적의도 됐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자. 자, 여기에 보니까 그는 갔으나 그의 열정은 살아있다. 대조. 지원이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다. 목적 의도.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조건. 햇볕을 받아서 유리가 더욱 반짝거린다. 인과. 나는 의사도 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다. 나열.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기역과 미음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니은, 디귿, 리을이고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 우리가 했고, 요거는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들어가 볼게.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화자는 냇물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서 태도는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다. 뭐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또는 광복에 대한, 이런 거지. 주제. 그러니까 크게 이 콘크리트 부시나 본데.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됐고, 그 다음에 자, 1번은 없고 2번에 있네. 보자. 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를 서로 뭐뭐를 뭐뭐서 뭐뭐로 반복되는 통사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사와 어미가 반복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그래서 가고 고, 이거는 조사고 요거는 어미고 요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이 일어나니까 뭐가 돼? 운율이 만들어진다. 됐고, 상징적 소재는 길입니다. 길이 상징적이야. 의미는 뭐냐? 인생 또는 희망을 찾는 수단. 그리고 또는 광복을 찾아가는 길. 왜? 윤동주. 그리고 반영론적으로 봐도 뭐가 돼? 광복.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인생으로 봐도 되고, 이거는 내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희망을 찾는 수단.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반영론이나 표현론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겠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낸다. 애들이 요 단어를 되게 몰라. 달관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달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어. 아, 그랬구나. 끝.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기 불이 났구나. 여기서 만약에 안타까워, 그럼 달관이 아니야. 내가 어떤 개별적인 심리를 마음먹으면 안 돼. 그럼 주관적이 되거든. 달관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아, 그랬구나. 끝. 요게 달관이야.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에 이거네. 자, 윗글의 화자는 길을 걷고 있다. 맞지? 윗글에서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누구였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뒤에구나. 없어. 이거 아니야. 됐고. 이거 주간 테스트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네. 그 다음에 3번에 보자. 자, 지금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이거 뭔데? 이게? 디귿이 뭐야? 여기. 자, 이거부터 보자.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왜 이렇게 떨어, 이거?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들을 제시했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현실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느냐? X. 이게 맞나? 그렇지. 현실 비판이 직접, 이거 꽤 잘 맞. 그게 조금만. 그래서 좋을 것 같아. 그게 조금. 이쪽으로. 오케이. 자, 나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광복을 향해 나아간다면 현실 비판적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광복이고, 내가 자 봐봐. 너희들이 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현실이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란 얘기야. 현실을 부정하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서 절로 간다는 개념이 되거든. 여기도 잘 봐봐. 얘가 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 얘가 왜 굳이 시련과 고통의 공간인 냇물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서까지 이 시련을 이겨내면서까지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 반영론이나 표현론 쪽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가 일제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비판적 의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순간적으로 딱 했거든. 근데 시 자체에는 그게 없어. 시 자체에는 없어.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어. 요거를 조금만 더 꾼다면 꽤 괜찮은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보기에 기억 디귿의 근거가 되는 삶의 소중한 가치와 관련이 있는 대상들을 나열하여 희망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디귿에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요거 때문에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을 원관념인 인생을 생략하고 보조관념인 길을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추상적인 대상, 인생이라는 또는 어떤 광복, 희망 이런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길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여
머릿속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케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표현 및 발상이 밑줄 친 이것과 유사한 거. 자, 그럼 문제 다르게 한번 내볼게. 밑줄 친 기억이 뭐냐면 길 어쩌고저쩌고 밑줄이 쳐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뭐야? 너희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1번 추상적인 인생, 희망, 광복 이런 것들을 길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구나. 2번 그렇다면 이것이 시에서도 그런 게 나와야 되겠구나. 3번 가장 대표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거.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황진이 시조야. 선생님 왜 황진이 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선택지에서는 이게 시 전문을 실을 수가 없잖아. 근데 시조는 어때? 딸랑 세 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문을 실어도 부담이 없어. 문제지 길이에.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조를 제일 많이 씁니다. 황진이 시조에 너희들이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요거는 야 허리를 어떻게 베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이불 속에 넣어두겠대. 어떻게 그래? 밤이 무슨 무야? 잘라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놓게? 시간의 개념이잖아. 시간의 개념은 덩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허리가 있을 수 없어. 가운데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이게 가장 대표적이야.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것도 한번 보자. 윗글의 화자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굳은 신념을 보이고 있다. 맞지? 그러니까 의지가 드러나는 거지. 윗글의 화자는 길을 걷는 일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강조하지는 않았어. 이게 나오진 않았어. 그 다음에 말줄임표 사용했어. 오늘도 땡땡땡, 내일도 땡땡땡. 자,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여운을 주고 있고, 요건 외워도 말줄임표가 사용됐어. 오케이, 그럼 여운이야.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길을 거겠다는 다짐 또는 의지 또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필 호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위정자들은 뭐냐면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인들한테 지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백성의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 백성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잘 생각해야 되는 애들이 호민이야. 걔네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정권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야당 같은 존재지. 여당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애들, 야당은 현재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애들. 얘네들이 호민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거는 했고요. 요거는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대상은 뭐에 대한 얘기냐? 호민에 대한 얘기야. 의미는 뭐냐? 백성 중에 가장 위험한 존재로 윗사람들, 정치인들 또는 위정자들이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주제 백성들에 대한 위정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야. 쟤네들은 무지몽매야, 글도 모르고 무식쟁이야 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49쪽 잠깐만 49쪽이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자 49쪽의 정답이 어떻게 되느냐? 3355 3355 자 여기 보자. 여기에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라는 한자성어 있니? 가렴주구는 뭐냐면 가혹한 정치에 대한 비판이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잎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함께 즐거워해 민 백성 동 함께 락 즐거움을 느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태평성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뜻이겠지. 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요거 됐고. 자, 야, 잠깐만. 아직 10시 10분밖에 안 된 거지? 순간 우리가 1시 40분 수업을 했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자, 진나라 한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원인. 윗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모질게 굴면서 자기만 잘 살려고 했어. 임금이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고 큰 욕심을 부렸어. 원인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진승이 난을 일으켰고 진승과 오강의 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가 명했고 황건적의 난 한나라가 어지러워졌어. 그래서 윗사람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국민들 한 표만 찍어주세요. 이러다가 딱 국회의원 되고 나면 사람이 민원 찾아오면 야 없다 그래. 이러잖아. 자기가 잘하는 거야. 뭐 똑같은 거야. 정치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본분을 망각해서 혼란을 일으키자 호민들이 그러한 틈을 잘 이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국과 우리는 달라. 뭐가 다르냐? 뛰어난 절개나 넓고 큰 기상이 있는 인물, 즉 호민의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없어. 없긴 왜 없어? 있지. 고려와 달라. 백성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없어. 고려는 그랬는데 그래서 현재 조선의 형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쪽에 자 보자. 항민은 어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즐기고 늘 보던 것에 익숙하여 법에 순응하는 애들이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 다음에 원민, 원망하는 사람들 모질게 착취당하여 혀를 차고 탄식하며 윗사람을 원망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몰래 숨어 딴 마음이야. 저 녀석들 저 현재 나라 엎어버릴 거야. 야 쉽게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 이송계 고려 멸망하고 지가 고려의 신하였잖아. 지가 고려의 신하였는데 고려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조선을 세웠잖아.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호민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여기 이성계. 몰래 숨어서 딴 마음을 품고 세상을 흘겨보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자기의 소원, 나라를 공격하거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소실해보려고 한다. 소원을 실행해보려고 한다. 얘네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됐고 여기 라, 가, 나, 다, 마. 라가나다마.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술은 이후에도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현재 블루투스를 한 번도 안 사용하지 않은 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재도 계속 쓸 것이고 계속 발전해 나갈 거거든. 블루투스는 그렇잖아. 가장 대표적으로 무선 이어폰 귀에 꽂는 거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 우리들이 아주 친숙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터치 스크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핸드폰에 터치 스크린을 쓰잖아. 선생님이 너희들만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너무 옛날 얘기야. 선생님이 전화기가 나온 게 고등학교 때야. 그리고 컴퓨터가 나온 게 대학교 때야. 뭐라고요? 선생님 대학교 때 컴퓨터가 나왔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왔는지 모르겠어. 난 솔직히 두려워. 뭐가 두렵냐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나랑 계속 같이 살아왔잖아. 동시대를 같이 살아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금 키오스크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불편해. 그래서 카드를 들고 키오스크가 여기 있으면 그냥 매장에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라든가 또는 스타벅스 커피를 사러 간다.
라고 할 때 키오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사람한테 부탁해.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가 지금 80이시고 아버지가 87이시거든. 아유 근데 나 잘 몰라. 그러니까 나 늙어서 그러니까 대신해줘. 그러면 나 몇십 년 후에 그 상황이 될 때 내가 과연 이걸 쫓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빨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얘기만 들었을 거야. CT폰이라는 게 있어. 들어본 적도 없을 걸? CT폰이 뭐냐? 공중전화 있는 2m 안에서 전화하면 전화가 돼. 3m 밖에서는 전화가 안 돼. CT폰이 있다가 핸드폰이 나오면서 멸망했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삐삐. 들어는 봤을 거야. 삐삐라는 게 있다고. 전화가 왔다라는 것만 알려줘. 그러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내 비밀번호를 누르면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은 게 핸드폰이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 무슨 화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아유 야 화면 요만한 화면으로 무슨 영화를 보고 그래 말도 안 돼. 근데 지금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 이걸로 지하철도 타고 이걸로 교통카드도 찍고 같은 말이구나. 이걸로 신용카드도 하고 여기 나한테는 신분증도 이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메모장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출제되기가 쉬워.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접근이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생뚱맞은 얘기보다는 훨씬 얘기하기가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숙제 아니지? 나랑 수업을 한 건가? 숙제였나? 숙제였어. 오케이. 그러면 요거 호민관은 호민론도 숙제였어. 야 나 정답 안 불렀던 것 같은데? 호민론 이거 정답 안 불렀던 것 같은데? 불렀니? 그래? 335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숙제였구나. 블루투스 기술 요거 1번에 1, 2번에 5, 3번에 2, 3번에 3, 4번에 2. 자, 질문? 야, 요즘 블루투스 헤드셋, 야, 이런 거 쓰는 애가 어딨어, 요즘. 이런 거 쓰는 애도 없어. 이거 선생님이 초기에 나왔던 거야. 선생님 시대에. 정답 없어. 질문 없어. 그러면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자, 블루투스 기술 선 없이 통화할 수 있다. 그렇지. 블루투스 각종 디지털 장치의 무선 통신 규격을 통일하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공용 주파수를 이용한다. 2.4MHz인가 그거였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몇 달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선 랜은 컴퓨터, 이동 단말기 등의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이라면 블루투스는 키보드, 마우스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 손 없잖아.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몇 달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거 여기구나. 무선랜은 컴퓨터, 이동 단말기 등의 초고속 인터넷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10에서 24MHz 속도를 실현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송과 공유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초소형, 저가격, 저전력을 요구하는 의료, 건강 등의 분야에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의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지문 구조도 들어가겠습니다.
10m 내외의 거리에서 최대 1Mbps의 속도로 2개 이상의 이동기기를 무선으로 조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정권 안에 있는 기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2.4MHz라고 아까 얘기했고,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는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아까 지문에도 나왔고, 전송 속도는 USB의 전송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점점 안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속 블루투스, 그러니까 차세대 블루투스 기술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고속 블루투스 기술, 고화질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에 충분한 10에서 24MHz 속도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 이거는 전력 소모가 기존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번에 밑에 보면 O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밑에 보면 10m 내외의 거리에서 최대 1Mbps의 속도로 2개 이상의 이동기기를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2.4MHz,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요게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여기에 무선랜,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 다음에 무선, 그 다음에 대상,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USB는 유선인데 블루투스는 무선이다. 그리고 현재 블루투스의 전송 속도는 느리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 가, 나, 마, 라, 다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실력 양상. 선생님 이거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너희들도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90대의 태형이 뭔지 알지? 매질. 90대의 매질을 받으면 죽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럼 쉽게 말해서 저 할아버지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 깜빵에 한 사람이 줄어들면 내가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는 거잖아. 내가 덜 힘들잖아.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어. 너무 더워. 사람은 잔뜩, 조선 사람들을 감옥에 잔뜩 집어넣었어. 누워있으면 여기서 땀이 질질 흐르는 게 느껴져. 뒷사람이 자면서 숨을 쉴 거 아니야. 이 숨 기운이 내 머리나 등에 탁 닿을 때 막 끈적거림이 느껴져.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를 넓혔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어. 그래서 항고하려고 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왜? 그럼 감옥에 더 있을 거 아니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매 맞고 나가라고. 근데 매 맞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 뭐 그런 거 많잖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할머니들 정신대 끌려간 거,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워놓고 목베기, 일본도 꺼내놓고 이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볏짚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착착착 하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사람 몸이 생각처럼 그렇게 안 베어진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영화 보면 탁 치니까 탁 부러진다 이런데 여기 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처럼 탁 안 부러진다는, 안 잘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 칼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얼마나 칼을 잘 쓰느냐,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장교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 세워놓고 목베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도 난징 대학살 20만 명을 죽였다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그건
큰 사건을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조그마한 감옥에서도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좀 우울한 내용이야. 자, 요거 너희들이 풀어왔을 테니까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2, 2번에도 2, 3번에 4, 4번에 1입니다. 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책 나눠줄게. 한 번 빼고. 요거 숙제 시험 끝나고 해와야 된다. 너희들 알다시피 시험 끝나고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 해와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좀 웃긴데 어떤 학교는 금요일날 시험이 끝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시험이 끝나는데 그런 학교가 어디냐? 여기에 보면 무원, 원음, 지축, 진관, 화정, 서정 다 금요일날 끝납니다. 백양까지. 걔네들은 시험 끝나자마자 숙제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도 이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조금 좀 그렇긴 해. 그치?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이 학원의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책들 있지. 지금 있는 책들은 이름을 다 써주십시오. 왜냐면 거들 거야. 거들 거야. 지금 거는 거 아니고 요 수업이 다 끝나면. 왜냐면 그리고는 다 끝나고 대표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책을 확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그게 이제 요번 주에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유성펜 없어요.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책에 대한 수업이 다 끝나면 바로 얻을게. 그래서 여기다 딱 놔두면 선생님이 대표님이 만약에 너희들 책이 깨끗하다 그렇게 적어 놓으실 거네.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받을 거 아니야? 받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 안 돼 있는 걸 친절한 대표님께서 직접 적어 놓으셨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의도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27분이니까 37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바로 37분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커피를 좀 하나 뽑아올 생각입니다. 잠깐 쉬었다. 지갑 있지? 잠깐 쉬었다. 봅시다. 오케이.
시작합시다. 괜찮아. 그리고 너 시험지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너는 줬다 그러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마 받아놓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내가 그럴 것 같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지는 내가 찾아볼게. 찾기. 자, 들어갈게. 먼저 태형에 대해서 태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고 여러분들 이거 왔을 테니까 자 보자. 내가 비좁고 더운 감방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어.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이 공소를 하겠다는 영감. 공소는 뭐냐면 그 상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 정확하게 잘 이름을 모르겠지만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가는 거 그거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비난을 해. 사람들이 이거 뭐하러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영감은 결국 공소를 포기하고 태형, 매맞는 형벌에 처해졌어. 내가 태형을 당한 노인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움을 느꼈어.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내가 자신의 깜빵 안에서 겪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보자. 자, 나 더운 여름날 좁은 깜빵에 수감되어 있어. 태형을 거부하고 공소를 한 영감을 비난을 해. 그 다음에 영감은 팔랑귀야. 자기가 처음에 하겠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우겨야 되는데 그래? 그런가? 맞고 나가야 되나? 자기가 죽는데 자기 목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 의지도 약하고 그래서 영감과 나머지 죄수들 사이에 갈등 구조, 외적 갈등 구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감방의 자리. 사람 하나가 없어지면 그만큼 내 자리가 비니까. 근데 웃긴 게 그러면 이 자리가 영원히 비는 것도 아니야. 왜? 새로운 죄수가 또 들어올 테니까. 뻔히 알아. 근데 지금 당장 편해지고 싶은 거야. 이 죄수들. 그리고 주제는 극적인 환경에서 감옥이라는 극적인 환경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이기심. 그렇지. 이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 태형에 대해서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영감은 90대의 매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공소하나 이를 들은 나는 영감에게 크게 화를 내며 그 행동을 비난해. 그러한 나의 행동에 영감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지. 그 다음에 또 없고 3번에 이거 깜빵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영감이 공소를 취하하고 깜빵을 떠나자 자신들의 자리가 넓어진 것을 오히려 기뻐해. 죽어서 나가. 의미, 깜빵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타인의 처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과 이익만을 꾀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인간적인 환경에 놓인 인물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논술이나 이런 거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야? 그럼 인간적인 모습은 어떤 게 인간적인 모습인데?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인가?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모습이고 그럼 어디까지가 배려를 해도 되고 어디까지가 배려하면 안 돼? 이런 게 굉장히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어떤 사람이 도와주세요 했을 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은 다 비인간적인 인간이라고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애매해. 왜냐? 도와줬는데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거든.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모습이냐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논술이나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고등학교 때 논술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나중에 입시 때.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하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사형제도 이런 것들. 영원한 화두야.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야. 근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27년 정도 됐거든. 왜? 봐봐. 예를 들어보자.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 나는 비인간적인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내가 잡혔어. 감옥에 갔네. 사형을 언도받았어. 그래서 판사가 나한테 넌 사형! 나쁜 놈이니까 넌 사형당해! 그래서 난 사형을 당해. 그러면 판사가 내 목에 목줄을 걸어서 나를 죽이는 거는 괜찮은 거고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게 웃기잖아. 얘한테 누가 공식적으로 나를 죽여도 된다는 그런 권리를 누구한테 줬는데? 아무도 준 적이 없어. 그치?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거는 나쁜 놈인데 판사가 나를 죽이는 거는 안 나쁜 일인가? 되게 웃겨. 그러면 야 무기징역 때리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옷 입혀야지, 밥 먹여야지, 그치? 씻겨야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을 죽인 나쁜 놈인데 왜 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또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지. 이런 문제가 항상 양립해. 그리고 또 하나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 하나 독도 문제 있잖아. 이거 실제로 동국대학에서 실제로 논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소술하시오. 우리는 다 알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만약에 일본 애를 딱 만났을 때 얘가 다케시마 그래. 우리는 독도 그리고 얘는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다 아는데 이놈한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설명해봐 라고 하면 아유 쉽지가 않아. 거기다 이럴 거야. 경상북도 울릉군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럴 수 없잖아 걔네한테.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몰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르는데 그냥 뭐 어떤 놈은 그러지. 자, 야 있잖아. 우리가 핸드폰이 터지면 우리 땅이고 니네가 핸드폰 야 그럼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로밍해버리면 미국이 우리 땅이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치? 야 우리가 독도에 여권 없이 가니까 우리 땅이고 너는 독도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지. 이것도 너무 좀 부차스럽고 구체적인 뭔가가 없어. 이런 것들. 동국공정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우리 역사를 지낼 거라고 얘기하잖아. 화는 나지.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몰라.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나중에 너희들이 나는 논술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래. 이럴 때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양대학교가 미친 짓을 한번 했거든. 한양대학이 논술 100% 논술 전형을 만들었어. 3명 뽑아. 3명. 그런데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300대 1이야. 그럼 3명 뽑으면 몇 명 온다는 얘기야? 900명이 온다는 얘기야. 10만 원이라고만 쳐봐라. 그럼 얼마 벌어?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해. 그런 학교가 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보고 논술 쓴 그걸로만 뽑아. 3명. 한양대에서 그런 전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나 글 좀 써 하는 애들은 다 몰려. 나 백일장 대회에서 상 한번 받아왔어. 이런 애들은 전국에서 싹 다 몰리는 거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전형이 있어. 그래서 논술 전형을 워낙 뽑는 애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권장하지는 않아. 권장하지는 않는데 몇 퍼센트냐면 전체 수시 인원의 3%야. 그러니까 수시가 100명을 수시로 애들을 뽑아요. 그럼 3명. 많지는 않지. 많지는 않은데 나 아무런 스펙도 없고 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뭘 하지 나 수시 쓰긴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그 논술 전형 가면 안 됩니다. 나 글 잘 써.
이런 애들이 가야 돼. 그런 애들 전형이야. 근데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에 전형으로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정시를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보자. A의 내용. 내가 태영장에서 들려오는 영감의 비명에 머리를 숙이고 나오는 눈물을 참고 있고. 나쁜 놈이야. 영감을 보고 태영가라고 지가 얘기해놓고 또 여기서 물어요. 영감을 몰아세워서 태영장으로 보낸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감이 공소를 취소하고 태영을 받게 된 것은 나의 실수 때문에 이뤄진 거 아니야. 의도적이야. 실수 아니야. 의도야. 왜?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듣고는 울지. 엑스레이 아트. 자, 요것도 한번 보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5, 2번에 3, 3번에 5, 4번에 1. 질문.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단별 핵심 정리 들어가 보자. 자, 엑스레이 아트 작품은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오브제, 물건의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다. 엑스레이의 특징은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투과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뼈는 허옇게 나오고, 너희들 엑스레이 찍어 봤을 거야. 뼈는 하얗게 나오고 살은 반투명하게 거의 텅 비게 나오잖아.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아트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오브제의 특성, 재질, 두께, 크기. 그 다음에 크기가 큰 대상을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래픽 작업을 통해 사진들의 명도, 밝고 어두운 명도를 보정한다. 그래서 사진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해서 작품을 완성한다.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문 구조도 엑스레이 아트의 등장 배경.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야. 오브제, 그 내가 찍으려는 대상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져. 엑스레이 아트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이다. 오브제 내부에 주목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 그 다음에 자, 재질.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해야 돼. 그렇지. 투과해야 돼. 무조건. 투과 안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크기는 엑스레이 필름의 크기보다 오브제가 큰 경우에는 오브제를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이거를 합치는 거지. 그리고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있는데 사진의 명도를 보정해. 너무 어두워? 그럼 약간 밝게 하고, 너무 밝아? 하얘? 그럼 약간 어둡게 하고, 보정한 사진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됐고. 자, 1번에 보면 OOX입니다. OOX.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됐네. 자, 2번 요런 거. 요런 거. 이거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그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암살자가 총 딱 겨누고 있는데 그 건물 안이 보이잖아.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막 조종하고 있다가 탁 쏘면은 팍 넘어가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엑스레이, 대상의 골격이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고,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해서 만든 예술 작품, 그 다음에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보자. 자, 재질,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거나 활용해야 돼. 엑스레이의 강도와 오브제의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크기는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오브제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할 수도 있어. 전체가 이만한데 나는 그 중에 요만큼만 찍는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오브제가 겹쳐 있는 경우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촬영할 당시의 기온, 습도 등의 영향으로 각각의 사진들마다 명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그렇지. 사진들의 명도를 그럼 보정할 수가 있고 사진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고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기존의 예술작품과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대 예술의 외연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X5555 X5555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그리고 너희들 어휘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 꼭 한 번씩 읽어봐. 왜냐하면 중학교 때의 어휘와 고등학교 때의 어휘는 너무 달라집니다.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희한하게 중학교 거는 애로 봐. 고등학교 거는 갑자기 입시 제도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붕 떠.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는 굉장히 쉽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이 입시를 전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데에 나타나는 어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한번 쭉 봐. 보다가 모르겠다 싶은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영어처럼 막 쓰면서 외우고 깜지 만들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거 수업 시간에 형세는 뭐야, 화란은 뭐야. 사실 너희들한테 화란이 뭐야 그러면 잘 몰라. 여기 보면 재앙과 난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요즘 재앙과 난리라고 하지 화란이라는 말을 나도 안 써. 선생님이 어렸을 때 화란 그럼 어디냐? 네덜란드였어. 화란국 그러면 네덜란드. 안 써. 뭐 차세대, 뭐 조세, 임대, 원격, 소모, 상사. 상사도 모르잖아. 사람이 죽은 사고. 이거 사상사고, 그러니까 사상자가 난 사고다. 사망사고다. 요즘은 얼마 전에도 고가도로 무너져가지고 사람 3명 죽었잖아. 그거 뭐라 그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사라 그래? 안 그래? 뭐라 그래? 사망사건, 사망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문제는 나와. 사실 나도 상사가 뭐야? 이렇게 되는데 나도 몰라. 지금 나도 두 단어는 처음 들어봐. 처음은 아니겠다. 별난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확인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어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빈자, 2번에 형세, 3번에 화란, 4번에 조세, 그 다음에 5번에 무도. 무한도전 아니야. 도가 없다라는 뜻이야. 6번에 규격, 7번에 원격, 8번에 임대, 9번에 소모. 그 다음에 10번에 도입.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걷어 가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원장님이 체크를 한다고 하니 이름 써야 돼. 내가 아까 그거 줬잖아. 잠깐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지? 여기 있다. 자, 여기. 그래야지 돌려줄 때 누구 건지를 알지. 잘했어. 큼직. 오케이. 큼직. 이름 좋아. 민지야, 네 이름은 내가 다시 쓸게. 본펜으로 썼는데 네 거는 너무 흐리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책을 꺼내 놔 주십시오. 요거는 다시 끄고. 자, 이제 요건 끝났고, 새 책. 요거 아마 들어간